오늘 다뤄볼 주제는요. 요즘 정말 핫하죠?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바로 그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시작부터 아주 그냥 돌직구로 한번 던져볼까요? 이거 그냥 부자들 세금 깎아주려는 펀드 아니야? 지금 이 펀드를 둘러싼 논란의 딱 한가운데에 바로 이 질문이 있거든요. 보이시죠? 3조 원. 이게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이 펀드에 쏟아붓겠다는 돈입니다. 어마어마하죠?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가 이 펀드에 얼마나 진심인지 그 스케일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 거냐면요. 먼저 이 국민 펀드라는 게 도대체 뭔지 알아보고 다들 열광하는 그 역대급 세제 혜택의 비밀도 파헤쳐 볼 겁니다. 그리고 왜 부자 감세 논란이 나오는지, 또 우리가 잘 아는 ISA랑은 뭐가 다른지도 비교해보고요. 마지막으로 이걸 보시는 여러분은 어떤 투자자 유형에 맞을지까지 한번 쭉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시작해보죠. 도대체 이 새로운 국민 펀드라는 게 뭘까요? 정부는 이걸 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? 핵심은 이겁니다.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펀드에 넣으면 그걸 미래에셋이나 삼성, KB 같은 아주 큰 자산운용사들이 받아서 모펀드라는 걸 만들어요.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?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되는 거죠. 한마디로 우리 돈으로 국가 핵심 산업을 키우고 그 수익을 같이 나눠보자는 취지예요. 올해 목표액만 해도 무려 6천억 원입니다.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계획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. 보세요. 타임라인이 아주 구체적이죠? 올해 1월에 이미 팀을 꾸려서 논의를 시작했고 3월에는 운용사까지 다 정해졌어요. 그리고 빠르면 5월, 정말 얼마 안 남았죠? 그때 우리도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는 겁니다.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.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펀드에 열광하는 걸까요? 그 이유는 바로 역대급이라고 불리는 세제 혜택 때문입니다.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. 가장 강력한 카드, 바로 소득공제입니다. 내가 투자한 돈의 최대 40%까지 소득에서 빼준다는 건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연말정산 때 냈던 세금을 두둑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이건 뭐 정말 파격적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죠. 혜택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여기에 더해서 펀드에서 수익이 나서 배당을 받잖아요.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딱 9% 세금만 떼고 끝내겠다는 겁니다. 분리과세죠. 이건 ISA 계좌에서 보던 혜택이랑 비슷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 막강한 소득공제랑 이게 합쳐지면 그 시너지가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혜택이 너무 좋다 보니까 슬슬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. 바로 이거 부자들만 좋은 거 아니냐 하는 부자 감세 논란이죠.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? 만약에 정말 아무런 가입 조건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.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, 또 성인이 된 자녀들한테 돈을 쫙 나눠주는 겁니다. 그리고 각자 이름으로 이 펀드에 가입하게 하는 거죠.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? 한 가족이 개인별 한도를 가뿐히 넘어서서 이 어마어마한 세금 혜택을 통째로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. 펀드가 절세 도구, 아니 자산 증여의 통로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. 그러니까 논란의 핵심은 이거예요. 좋은 취지로 만든 펀드가 자칫하면 부자들의 재산 불리기 혹은 상속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. 이런 우려가 계속 커지니까 정부도 이건 좀 손 봐야겠다 싶었던 겁니다. 그래서 뒤늦게나마 만 19세 이상만 가입하게 한다든지 소득이 얼마 이상인 사람은 제한한다든지 하는 조건을 붙일까 하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. 정책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. 이거 절세 혜택 있는 거? ISA랑 비슷한 거 아닌가? 네,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ISA 계좌랑 이 국민성장펀드가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그래야 이 펀드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있거든요.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? 국민성장펀드는 태생부터가 국가의 특정 산업에 돈을 대주기 위한 일종의 정책 참여 상품이에요. 반면에 ISA는 순수하게 내 돈 불리려고 가입하는 개인 자산 관리 상품이고요.
목적이 다르니까 당연히 혜택도 다르겠죠. 국민성장펀드는 소득공제라는 강력한 한방이 있고 ISA는 비과세 혜택이 핵심입니다. 투자할 수 있는 대상도 하나는 특정 첨단 산업, 다른 하나는 주식이든 펀드든 뭐든 다 가능한 아주 넓은 범위고요. 자, 그래서 이걸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. 국민성장펀드는 정책 참여용이고 ISA는 개인 재테크용이다. 이 둘의 근본적인 성격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,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내용의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. 자, 이제 이론적인 설명은 충분히 한 것 같고요.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.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하는 질문에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. 제가 3가지 투자자 유형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첫 번째 유형은 장기 성장 투자자입니다. 나는 단기적인 수익률보다는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미래를 믿는다. 길게 보고 5년, 10년 묵혀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죠. 이 펀드의 원래 취지에 가장 딱 맞는,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투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. 두 번째는 절세 목적 투자자입니다. 솔직히 이 엄청난 소득공제 혜택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. 바로 저기 보이는 가장 큰 리스크인데요. 만약에 오로지 세금 혜택을 최대로 받겠다는 생각으로 가족들 이름까지 다 동원해서 펀드에 가입했다? 이게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. 세무서에서 볼 때는 이건 그냥 세금 아끼는 게 아니라 자녀한테 돈을 증여한 거네? 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럼 갑자기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이 돈 어디서 났어요? 하고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눈앞의 혜택만 보고 섣불리 결정하면 안 되고 이런 법적인 위험도 반드시 따져보셔야 한다는 겁니다.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. 마지막 3번째 유형은 포트폴리오 전략가입니다. 이미 ISA나 연금, IRP 계좌 같은 걸 잘 활용해서 본인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탄탄하게 짜놓은 분들이죠. 이런 분들은 이 펀드를 보고 내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양념을 추가할 수 있겠는데?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몰빵하는 게 아니라 기존 자산들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, 이 펀드만의 정책 연동형이라는 특이한 성격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는 거죠. 가장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 쭉 훑어봤는데요. 분명한 건 이 펀드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.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겠죠? 이 새로운 펀드의 등장이 과연 여러분의 투자 지도에 어떤 새로운 길을 그려주게 될까요?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